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5단원 탄력성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6단원 정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는 추석 연휴가 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월요일 수업에 대해서만 강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또 추석 연휴도 어, 이렇게 뭐 피곤하시거나 뭐 답답하시거나 하시면 충분히 휴식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가 벌써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녹화를 통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장점이나 단점이나 뭐 다른 수업과 비교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차피 익명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우리는 4단원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5단원에서 그러니까 4단원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 우리가 이어서 5단원에서 얼마만큼 변화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탄력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단원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왜 갑자기 정부 정책을 공부를 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1단원 배웠던 거를 한번 그냥 다시 그 복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원칙들이 있죠. 1단원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과 함께 또 바로 같이 배웠던 원칙이 있죠. 일부의 경우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뭔가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1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6단원에서는 그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 6단원에서는 크게 6.1에서 프라이스 컨트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고, 그리고 6.2에서 텍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컨트롤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바로 이제 이어지는 화면부터 여기 프라이스 실링과 프라이스 플로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우선은 프라이스 컨트롤과 텍스라는 것이 정부가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통제 그리고 두 번째 세금, 정부가 매기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이제 다시 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기 가격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보다 뭐 높거나 낮게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라이스 실링과 프라이스 플로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프라이스 실링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집 주인이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의 상한을 정해놓는 것, 그 이상으로는 받지 마라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이런 프라이스 실링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플로어 유형은 뭐냐면 물건을 사거나 팔 때 혹은 재화나 어떤 서비스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지 주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스 플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플로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역시 이제 매년마다 어, 네, 이슈가 되기도 하는 최저임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뭐 얼마, 그거를 매 년마다 이렇게 물가나 뭐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대표적인 프라이스 플로어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A번을 통해서 6.1의 A번을 통해서 먼저 그 중에서도 프라이스 실링이 시장이나 어떤 판매자, 바이어랑 셀러한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뒤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살펴볼 텐데 이 프라이스 실링이든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프라이스 플로어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형태라기보다 두 가지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웃컴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not binding 즉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inding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 우리가 프라이스 실링을 보고 있으니까 음, 만약에 여기 지금 균형 가격이 A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이렇게 3달러에서 균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달러라는 가격을 주고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각자 원하는 만큼을 다 사고 다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개입을 해서 갑자기 프라이스 실링, 그러니까 가격 상한을 4달러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미 어차피 가격이 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 상한을 4달러로 정한다고 한들 뭐 아무 영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not binding 하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업공학에서 최적화 수업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 바인딩, not binding 용어를 먼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뭐냐 그 constraint가 바인딩 하냐, not binding 하냐, 그때 쓰셨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not binding 하다라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거고, 바인딩 하다라고 하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프라이스 실링이 위에서 형성이 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no effect, 뭐 프라이스라든지 퀀터티 솔드에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바인딩한 경우가 있다. 뭐냐면 여기 B번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균형 가격이 아까처럼 똑같이 3달러다. 그런데 어떤 정부 정책을 통해서 프라이스 실링, 그 가격 상한을 최대 가격,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2달러로 제한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제 바인딩 하다, 즉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3달러인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상한을 2달러로 낮춰버렸다.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퀀터티 디맨디드가 125인데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75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여기 지금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다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다 바꿔 말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이퀄리비움 프라이스보다 밑에에서 가격 상한이 정해지면 이렇게 쇼티지 혹은 공급 측면으로 아니, 수요 측면으로 말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아이스크림 수요가 125인데 지금 물량이 75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누가 갑이 있죠? 누가 갑이야? 누가 더 파워가 세지? 125나 원하는데 지금 75밖에 시장에 공급이 안 되니까 이때는 아이스크림 공급자, 판매자가 갑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영어 표현으로 레이셔닝, 할당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판매자가 뭐 자기 친구나 가족들한테 먼저 아이스크림을 판다던가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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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장의 어떤 가격 상한이 인데, 이보다 더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 사가려는 사람한테 팔려던가, 뭐, 그렇게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자가 어떤 레이셔닝, 할당을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분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프에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상황인데, 케이스 스터디로, 이전에 우리가 오펙과 석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1973년에 오펙이 공급량을 줄여서 이렇게 크루드 오일, 원유의 가격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쨌든 차가 있는 사람들한테 석유, 기름은 꼭 필요한 필수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 스테이션, 가솔린 스테이션, 그래서 주유소 앞에 긴 줄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부분의 사람들은 저 오펙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욕심쟁이냐 왜 갑자기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린 것이냐 라고 이렇게 오펙을 탓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학 원로원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6단원 지금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솔린 기름에 대해서 가격 상한을 정해 놓았던 요 제도 때문에도 요런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한 것이다라는 책임, 그러니까 오펙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가솔린의 프라이스 실링을 해놓았던 미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오펙이 그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올리기 전에도 가솔린에 대한 프라이스 실링이 있었고 가격을 오펙이 올린 후에도 프라이스 실링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펙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는 이퀄리비엄 프라이스가 프라이스 실링보다 밑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오펙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자 이퀄리브럼 프라이스보다 낮은 가격 프라이스 실링이 위치를 하게 되었다. 즉 밑에가 프라이스 실링이 형성이 된 거고 그 위에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요 A번 그래프가 오펙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여기 P1의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었고 프라이스 실링이 뭐 훨씬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 즉 not binding 했다. 그런데 이 B번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펙이 공급을
였다. 그랬더니 S1이었던 서플라이 커브가 S2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시장 균형은 이 P1이었던 것이 P2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게 프라이스 실링 요거에 딱 막히게 되면서 시장 가격은 요 P1과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살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P1과 P2에 있는 요 프라이스 실링 가격을 주고 사거나 팔고 해야 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프라이스 실링에서 수요량이 QD인데 실제로 공급되는 양은 QS밖에 없는, 즉 아까와 같은 초과 수요 혹은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어, 만약에 이와 같은 프라이스 실링이 없었다면, 다시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시장 균형 가격이 P2로 올라갔을 것이고, 이제 P2라는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느끼는 소비자들은 뭐 자가용 타는 대신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이전보다 카풀을 더 한다든지 하면서 알아서 이제 수요가 줄었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떤 균형,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낮은 프라이스 실링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원활한 작동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건의에 따라서 미국에서 개솔린에 적용되었던 프라이스 실링 제도가 이렇게 리필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 10쪽으로 와서 사실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프라이스 실링의 대표적인 사례는 요 렌트 컨트롤, 그러니까 임대료, 임대료 상한을 정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가 뉴욕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요 하는데, 지금 경제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렌트 컨트롤이라는 제도, 즉 프라이스 실링 혹은 프라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95%의 경제학자가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에는 만약에 프라이스 컨트롤이라는 렌트 컨트롤이라는 게 없다면 이제 조금 뭐 오히려 더 시장에 맡겨두면 원활하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낮은 그 프라이스 실링을 정부에서 해놓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해서 저 정도면 나도 독립해야 되겠다, 아니면 혼자 살아야지, 뭐 이렇게 더 집을 가지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렌트, 임대료에 대해서 프라이스 실링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너무 많은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어떤 이제 그런 비싼 어떤 월세나 그런 걸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거 복지의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프라이스 실링을 렌트 컨트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어떤 양질의 주거 복지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 생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렌트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과 뒤 화면에서 볼 롱런, 장기적인 역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선 단기적인 측면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플라이 측면에서나 디매드 측면에서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비탄력적이죠. 아니, 사람이 의식주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집은 필요한 거죠. 잠을 자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이제 그런 어떤 수요 측면에서 일레스틱한 거고, 또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집, 뭐 아파트 뭐 짓는데 이게 뭐 한두 달에 금방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최소 1년, 주택을 짓는다 해도 최소 1년은 걸리니까, 요게 공급 측면에서든 수요 측면에서든 쇼트 런에서는 인일레스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트 컨트롤을 이렇게 정부가 싹 해놓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적은 쇼티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프라이스 실링 덕분에 월세는 낮아지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롱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우선 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전 단원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 많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타임 피리오드를 짧게 잡았을 때보다는 길게 잡았을 때 일레스틱해진다라고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롱런 측면에서는 서플라이 측면에서도 디맨드 측면에서도 일레스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디맨드 측면을 생각해 보면 뭐 시간이 조금 충분히 주어진다면 뭐 친구 집, 뭐 친척 집, 아니면 부모님한테 그냥 조금 얹혀서 산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고려를 한다든지, 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리고 서플라이 측면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뭐 집 더 지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일레스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플라이 측면에서 집을 더 짓긴 짓겠지만, 시장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균형 가격보다 프라이스 실링이 훨씬 낮다 보니 집 주인으로서 뭐 그닥 집을 많이 공급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힘들게 집 공급해봤자 정부가 프라이스 실링을 정해놓은 바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원래 받아야 되는 만큼의 임대료를 못 받으니 집을 공급할 마음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 아니 너 나가 그러면 우리 내 집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나가도 그 지금 여기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어. 요런 어떤 집주인이 갑이 되니까 집을 뭐 고장 났거나 할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집의 어떤 질 같은 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만약에 임대료가 프라이스 딜링이 없었다면 더 높았을 거니까 친구 집이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 사람들이 프라이스 실링 덕분에 임대료가 좀 낮다 보니 그럴 거면 그냥 조금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살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렇게 오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집은 부족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집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다 보니 집 주인이 집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을 이제 레이셔닝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면 집이 좀 더러워질 확률이 높으니까 아기가 없는 임차인을 선호한다든지 뭐 유럽에서는 그렇다고 하던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 임차인 구할 때 직업이나 아니면 너 월급 얼마냐. 그래서 아무래도 월급 적은 사람보다는 월급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보다는 고용이 좀 안정적인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집주인의 어떤 마음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실링이 뭐 예를 들어 $100야. 근데
아니, 임차인이, 저는 110 줄게요. 뭐, 이렇게 브라이브, 뭐 뇌물, 일종의 뇌물, 그런 거를 제공하는 임차인을, 더 선호하게, 예뻐하게 되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요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원칙 중에 요게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스 실링이 없는 시장에 맡겨두는 형태라면, 적정량의 집이 공급되고 적정량의 균형 가격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서 뭐 수요와 공급이 딱 맞게 잘 작동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엄청 갑이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렌트 컨트롤을 하게 되면 부족,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던 어떤 그런 동기도 사라지게 되고 집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너무 을이 되는 그런 것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요 차이가 있겠습니다. 는 어, 원래 이제 의도는 어떤 임차인들, 그러니까 새 들어서 사는 사람들의 주거 복지, 어떤 권리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원래 의도는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런 규제를 시행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렌트 컨트롤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요 A번 그래프가 쇼트런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지금 그 수직에 가깝게 인일래스틱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B번 그래프를 보시면 서플라이든 디맨드든 A번보다 훨씬 더 플랫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트 런에서는 인일래스틱한데 롱 런에서는 일래스틱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프라이스 실링, 프라이스 컨트롤 중에 프라이스 실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